안녕하십니까?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성입니다. 그동안 제가 약선 실기편을 진행해 오면서 이 배합을 할 때 항상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을 해 왔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재료가 군에 해당이 되고 또 어떤 재료가 신에 해당이 되고 자에 해당이 되고 사에 해당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그런데 먼저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 실기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이 계절에 맞춰서 이 실기를 하다 보니까 이 순서가 좀 뒤바뀐 감이 있습니다. 원래 약선은 이론 전체를 다 배우고 나서 실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실기를 병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만들 때 주 재료를 뭘 선택하고 또 거기에 알맞는 부재료를 선택해야 되고 또 향신료를 뭘 넣어야 할지 또 양념은 뭘 넣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리를 하시잖아요. 그거와 마찬가지로 약선에서는 어떤 재료를 근으로 잡을지 또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신으로 잡아야 할지 또 자로 사로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약선을 만들게 됩니다. 따라서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만들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 식품의 배합의 어떤 근거 문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그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은 한방에서 약을 지을 때 효능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약선도 마찬가지로 음식의 효능을 살려야지 약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디서 근거를 가져왔냐라면은 그 황제내경 소문 지진여대론에 보면은 약초도 군신자사로 구분해서 서로 소통하고 포섭하고 또 묘합하고 분해하는데 그 약초의 어떤 성질과 기능에 따라서 1군, 2신, 3자, 5사로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1군, 3신, 9자사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또 그 책에 의하면은 주된 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가진 약을 군약으로 삼고 또 군약을 돕는 약을 신약으로 삼으며 신약에 응하는 약을 자약으로 연결하는 약을 사약으로 삼아서 약물을 구성하는 방법의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또한 이 책에서는 약초를 구성하는 원칙은 음양을 배합해야 되고 또 모자 형제를 선별하며 풀, 돌, 뼈, 살을 구별하고 뿌리, 줄기, 꽃, 열매를 취하는 것인데 이들 약초들은 서로 도와주는 것도 있고 서로 이용하는 성미도 있고 또 서로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서로 미워하는 것도 있으며 서로 반대하는 것도 있고 서로 죽이는 것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합하면 안 되고 또 만약에 독이 있으면은 독을 제거하거나 억제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완전한 열을 가진 약이나 찬 약은 감초를 배합해서 그 힘을 좀 낮춰줘야 되고 또 한과 열이 상반되어 있는 약초도 감초를 배합해서 중화시켜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한방에서나 약선에서는 배합의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. 약을 지을 때는 이제 그 약재의 그 어떤 성질들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많이 지켜야 합니다. 그런데 식품에서는 좀 등한시해 왔죠. 왜냐하면 식품은 좀 성질들이 다 순한 거잖아요. 그래야 우리가 식품으로 쓸 수가 있죠. 좀 강하면 식품으로 쓰기는 좀 거북하잖아요. 그렇지만은 그 모든 식품은
그래도 각자 자기만의 어떤 자연적인 특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색도 다르잖아요. 또 맛도 다르죠. 향도 다르죠. 어떤 모양이나 형태도 다르잖아요.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각자 자기만의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합했을 때 잘 어울리는지 잘 안 어울리는지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. 또 특히 효능적으로 구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을 해라 라는 말이 나왔죠. 그 뭐 옛날 사람들이야 그 어떻게 보면은 생활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런 배합을 하니까 좋고 저런 배합을 하니까 안 좋더라 이런 것들을 알았을 거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기록화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그런 내용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품을 배합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 주신다라면은 아마 좀 더 나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식품에 배합해서 그 좋은 예와 좋지 않은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면은 양고기에다가 생강하고 당귀를 넣고 이 탕을 끓이면은 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기혈을 잘 돌게 하는 그런 그 효능이 있는데 하나씩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. 이 배합함으로 해서. 이 또한 그 무하고 두부를 배합하게 되면은 그 무는 그 소화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두부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또 두부에 들어있는 영양 흡수가 잘 되게 해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같이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. 또 나쁜 그 예로 보면은 음식 수지라는 책에서 시동, 해식, 냉복통, 작사 혹은 구토, 호민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과 꽃게를 동시에 먹게 되면은 복통이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고 구토가 나오고 심하면은 혼절하기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배합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. 그러면은 그 군신자사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군이라는 것은 임금군자죠. 그래서 약으로 쓸 때는 그냥 군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주병이나 주증상을 치유하는 어떤 식재료, 식물이나 약물 이 사용하는 양이 가장 많으면서 단독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도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음식으로 말하면은 주재료에 해당되는 이 식재료를 아마 우리가 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또 그 다음에 이제 신하신자 쓰는 신이죠. 이 주재료의 효능, 즉 임금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. 또 겸해서 오는 어떤 증상들을 치료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이렇게 넣습니다. 약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주재료하고 비슷하면서 주재료를 도와주는 어떤 부재료의 역할을 우리가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또 그 다음에 이제 자라는 것은 군신, 즉 앞에 있는 이 주재료하고 부재료가 약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, 또 그 겸해서 오는 어떤 증상이나 또 이 군신의 어떤 그런 독성 이런 것들을 해독해 주면서 그 강한 성질들을 좀 죽여주면서 부작용을 좀 없애주는 이 음식으로 말하면 좀 향신료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. 이 보자할 때 자죠. 그 다음에 사령, 즉 심부름 하는 어떤 그런 그 사령의 역할, 모든 약성이 필요한 곳으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이 약재 같은 경우라면 성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가 나지 않게 잘 화합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, 즉 음식으로 말하면은 음식의 어떤 맛들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에 해당되는 그런 그 재료를 우리가 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
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삼계탕인데요. 자, 삼계탕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 해당되는 게 닭이죠. 그래서 원래는 그 옛날에 개삼탕이라고 불렀다 그러잖아요. 닭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개삼탕인데, 인삼이 어떻게 보면 그 좀 귀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약효를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삼계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요. 그렇지만은 음식에서는 어디까지나 주 재료는 이 닭이 되겠죠. 그래서 닭을 이제 우리가 주 재료로 이렇게 놓고요. 닭은 이제 가장 큰 효능이 기운을 보충하는 그런 작용이죠. 그러면은 이 기운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쓰는 어떤 그 재료는 여기서는 인삼이겠죠. 그러니까 인삼은 닭의 기운 보충하는 어떤 그런 효능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군신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강을 넣는데, 생강은 이 닭고기 냄새를 좀 잡아주면서 소화를 도와주죠. 그러면서 그런 어떤 향신료 역할을 하잖아요.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. 만약에 여기에 무슨 엄나무나 가시오가피나 뭐 이런 나무들을 넣는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자에 해당이 되겠죠. 왜냐하면 그런 것은 기운을 보충하는 건 아니잖아요. 도와주는 거지. 그래서 보호자 역할을 한다 해서 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, 또 전체적인 맛을 좀 완화시켜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단맛이죠. 그래서 단맛이 들어가 있는 대추나, 만약에 감초를 넣는다는 감초가 이런 사약에 해당이 되겠죠. 사에 해당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삼계탕을 가지고도 이렇게 군신자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, 또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진 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 붕어찜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붕어찜 할 때 우리가 붕어에다가 이제 시래기 같은 거 많이 넣죠. 시래기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고추, 생강, 마늘 이런 거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올리고당 같은 걸 넣게 되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당연히 군에 해당되는 것은 붕어찜이니까 붕어가 되겠고요. 주재료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신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시래기인데, 그게 이제 양도 양이지만은 여기서 붕어가 하는 가장 큰 효능은 수액대사입니다. 수종을 치료해 주는 거죠. 몸에 붙는 것을 가라앉게 해주는 그런 작용인데, 이 수액대사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게 이 시래기죠. 채소 종류의 어떤 섬유질이 있는 것들은 이 소대변을 잘 통하게 해주잖아요. 그래서 이 붕어찜에서 신의 역할은 이 시래기가 해당이 됩니다. 물론 이제 이 우리가 붕어찜을 수종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약선으로 사용할 때의 어떤 이야기입니다. 그냥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라면은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종 이제 이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은 조금 어떤 좀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생강, 마늘, 고추 이런 어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. 이런 것들, 향신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자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리고당이나 또 소금 약간 넣잖아요. 맛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.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올리고당이나 소금이 이제 그 사에 해당이 되겠죠. 자, 마지막으로 폐왕별이의 어떤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폐왕별이라는 요리는 우리나라 영봉탕하고 좀 비슷하죠. 영봉탕하고 비슷한데 그 폐왕별이라는 이름은, 폐왕은 닭이 벼슬이 있으니까 왕을 상징해서 이 폐왕이라 그러고, 별이는 이제 그 거북이 별자를 써서 이제 이 자라를 이용한다 해서 별이라 그러는데, 물론 중국 그 경국에서 나온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요리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서는 이 군에 해당되는 게 닭과 자라 두 가지가 됩니다.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목적이, 폐왕별이를 만들어 먹는 목적은 음과 양 두 개를 다 보호하는 쪽으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닭은 양기, 즉 기운을 보충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식품이고,
또 음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식품이 자랍니다. 그래서 음양을 다 보호하는 그런 식품이 되죠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 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양기를 도와주는 닭의 효능에 어떤 양기를 도와주는 그런 재료로 인삼이나 오가피를 사용을 했고, 또 이 신장의 음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재료로 구기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인삼이나 오가피, 구기자는 이 균의 어떤 그런 작용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신으로 우리가 이 포함을 시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죠. 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어떤 약재나 아니면은 음양을 보충하는 자라나 닭에서 이 섭취할 수 없는 그런 영양소들을 공급해 주는 역할로서 보호자 역할로 해서 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대추, 감초, 이것은 이제 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이제 그 군신 자사에 의한 배합을 하면은 그 음식이라도 효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배합이 되겠죠.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을 설명드렸습니다. 물론 우리가 약선을 만들면서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어떤 그 음식의 특징이나 식재료의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칠정에 의한 배합도 할 수 있고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을 할 수가 있는데, 일반적으로 요리에 가장 많이 흔히 쓰는 게 이제 이 약선에서는 이제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을 이해를 하시고 실천을 하신다라면은 약선하는데 굉장히 그 지름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칠정에 의한 배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